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회원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새해에는 모쪼록 호랑이,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죠. 호랑이의 용맹과 기상으로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주식 투자에 큰 성공을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저한테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에도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2일인데요. 2022년 1월 2일.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2022년 증시에서 지난 연말에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드렸었는데요. 과연 뭐 내년 또 1년간을 너무 길게 내다본다기보다는 1월 증시에서 큰 화두가 될 만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직접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증시 예상 테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말에 한번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말쯤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4차 산업, 인공지능이라든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로봇, 또 코로나 K 백신,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그 원전과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들 이런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그 2022년도 연초에 주요 행사가 하나둘씩 꼽아보면 첫째로는 1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미국 라스베가스의 최대 전자가전 박람회 CES 행사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주제가 친환경과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들 또 그, 에너지 부족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테마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2022년 동계 올림픽이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 점. 물론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일본 또 독일 뭐 이렇게 서방 진영의 불참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로 오미크론의 공포로 인해서 격리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올림픽도 이번도 어, 아주 전 세계가 모두 동참하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여하튼 이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IT와 친환경 이거를 주제로 한 또 대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라든가 또는 면세 관련주들 많이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종목들도 간략히 알아보고요.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3월 9일 대선 이제 2022년도로 이제 넘어오니까 오늘로 뭐 67일 남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두 달 채 남은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 대선은 대선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 어떠한 윤곽이 잡히면서 해당 관련주 쪽이 어,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 중심으로는 주가가 고점을 기록해서 주가가 예년에 보면 그 강세 현상을 보이는 게 보통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여든 야든 대선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하도 팽배하다 보니까 이 오히려 대선 관련주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어차피 이 여야 후보가 팽팽할 때는 막판에 선거 임박해서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 종목이 동반해서 하락되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가 확정된 이후서부터 의외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바닥권을 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여하튼 어찌 됐든 대선 관련주 매매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황에서도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인맥주보다는 여야 공동으로 그 후보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 관련 수혜주들, 주택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종목의 저점을 잘 잡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핵심 주제별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지난 연말에 바닥권에서 강력한 외국인들의 매수로 8만 전자를 돌파하고, 물론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과대 회피성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연말에는 8만 원에서 다소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줬지만,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들이 뜨거운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연말에서도 삼성전자가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 일부에서 또 10만 전자, 12만 전자 성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만 전자라든가 12만 전자, 물론 우리가 삼성전자가 미국의 애플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단순히 퍼로 비교해 봤을 때 저평가된 것만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10만 전자라든가 12만 전자 이렇게 너무 또 무리하게 일반 소액 주주들한테 환상을 갖게 하는 것도 좀 곤란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예탁금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 테이퍼링, 그 자금에 대한 공급을 줄여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연초 이후 2022년도에는 증시를 그렇게 강하게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넘어서 10만 전자로 또 간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8만 원에서 만약에 10만 원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25% 상승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한 530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보통주가 467조가 되는데 우선주도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의 시가총액도 약 60조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530조에서 지금 가뜩이나 증시의 거래량도 줄어들고 증시가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여기서 25%가 혼자 독자적으로 상승을 했다. 물론 그렇게 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만요. 그랬을 때 시가총액이 120조 정도 순증되는 효과인데 과연 그 120조를 뭐가 채워놓을 건가?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만 왜곡돼서 올라간다 했을 경우 여타 지금 바닥권을 기고 있는 다른 종목, 그런 종목을 팔아서 삼성전자 쪽을 독식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10만 전자도 아니고 12만 전자. 물론 뭐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나아진다든가 이렇게 그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 순익 구조에서 12만 전자로 가기 위해서는 주가 상승률이 50%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의 수익이 5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놓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증시가 가뜩이나 거래량도 감소하고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250조가 삼성전자에서 시가총액이 증가한다? 이거를 기대하기는 오히려 좀 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적당한 기회에 잘 고점 매도를 하면서 동시에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을 좀더 지금 현재 물론 바닥권에서 20만 원대 있다가 50%도 넘는 그런 상승, 거의 100% 넘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나 12만 원 전자 그걸 향해서 가는 것보다 LG 이노텍 같은 것들이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수주 물량이라든가 관심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지난 4분기까지 영업이익이 4,500억이었고 연간으로 1조 3,200억이라는 것. 그래서 주가가 지금 36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지만 현재 수준에서 볼 때 퍼가 어, 그 여전히 저점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는 퍼가 과거의 실적을 감안해서 36이라고 돼 있지만은 지금 연말까지의 실질적인 퍼로 볼 때는 10 미만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1조 3천억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주가가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시가총액이 8조 6천억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LG 이노텍에 대한 관심을 높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아무래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우리가 자율주행차 하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그 현재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현상으로 차량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어, 삼성전자가 그 NXP의 인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우리 국내에서 반도체 그 팹리스 반도체 설계 분야에 그 다양한 로열티라든가 IP를 보유하고 있는 칩스 앤 미디어에 대한 관심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칩스 앤 미디어는 물론 이제 여기에 대주주가 텔레칩스가 약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 보면 시가총액이 약 2,200억에 불과하고요. 자본금 규모는 50억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식수가 964만 주에 불과한데, 물론 이제 그동안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주가가 장기간에 16,000원에서 2만 원을 돌파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밀집지대를 강하게 돌파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에 제일 핵심 화두가 그 칩센 미디어가 갖고 있는 최대의 호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일단 그 전기차 분야에서 자동차 쪽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인 네덜란드의 NXP에 대한 M&A 이런 가능성도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런 유일하게 그 반도체 설계 분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칩스앤미디어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칩스앤미디어가 NXP에도 동영상 기술이라든가 이런 그 IP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한번 기울여야 되는 것이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 이스라엘의 자율주행 전문 업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그 또 시장의 상장 가능성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한 60조에서 70조 정도에 이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마찬가지로 칩센 미디어가 이 모빌아이의 설계 자산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칩셋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차트로 볼 때요. 우리가 2만 원을 돌파하는데 장기간
소요가 됐고 이 매물지대를 강력하게 뚫고 올랐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이런 소형주들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향후의 성장성을 보고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게 이제 2만 원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지루하게 움직인 측면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동안 2만 원 미만대의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해서 매수했던 이런 물량들을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당 부분 매도한 그런 측면들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다시 또 그동안 매도에 치중했던 외국인들이 언제든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칩스앤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양극재 관련해 가지고 한송 네오텍에 관련 물론 소형주이긴 하지만 그동안 주가가 바닥권을 횡보를 하고 있다가 지금 물론 이제 회사에서 리드 프레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것 그런 것들은 없지만은요. 지금 현재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매물지대를 돌파한 이런 모습 그리고 절대 가격이 아직은 2,000원 미만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언제든지 대차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이런 소형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월 초에 예정이 돼 있는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대중국 관련 소비재들, 물론 이제 코로나하고 이쪽 여행객들 급감하고 하면서 대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바닥권을 LG 생활건강도 기존의 저점에 완전 근접한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반등이 나올 때 큰 폭으로 아주 급격한 회복을 보인다고 하는 측면에서 LG 생활건강과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내일부터 이제 1월 그 2022년도 1월 첫 장이 시작이 되겠는데요. 기존의 이런 패턴들이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특히 지난 연말에 로봇 관련해가지고 공장 자동화라든가 생활 밀착형 서비스 로봇들이 주가를 강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것들도 어, 지금 바닥권에서 다소 이제 고점 부분에서 횡보를 하면서 지금 가격 조정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2차 상승을 모색하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로보로보 관련 이런 종목도 6천 원대까지 안착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지난 그 연말에 3일 연속 30분 단위 그 단일가 매매로 됐었는데 이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로보로보 같은 종목들도 주가의 강한 상승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요, 어,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 물론 이게 장중에 고점을 찍고 종가 무렵에 밀리고 일단 고점 부분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급등하면 매물 나오고 밑에서 다시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방 탈출하려면 에너지의 그 비축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라고는 보여지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인공지능에 대한 중요성은 커가기 때문에 어, 연초에 아무래도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쪽에 강화가 될 경우에 이 밀집 국면, 그 매물이 밀집되어 있는 12,5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핵심주들을 눈여겨보면서 매매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증시에 여러분들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